이 주제는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한 20년 전부터 내가 고민해오던 주제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차량의 조작 해상도와 차량 포맷과의 연관 관계라는 그 이름을 내가 붙이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근데 이제 이거를 설명하려면 배경을 좀 설명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차량의 조작 해상도라는 말을 내가 자주 하잖아요. 근데 그 뜻이 정확히 모르겠다, 뭔 뜻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자고. 해상도라는 말은 이제 우리 영어로는 레졸루션인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제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어떠한 조작을 해줘야 할 타이밍이 있단 말이야. 그럴 때 그 타이밍을 아주 잘 맞출수록 해상도가 높은 거고, 뭐를 해줘야 될 때가 지나가서 그제서야 조금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거를 이제 조작 해상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나는 규정을 해요. 결국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조작을 해줄 수 있는 능력. 근데 사람이 내가 이제 운전을 나도 하고 많은 사람을 운전을 가르치면서 내가 느낀 게 있는데, 사람마다 시간을 쪼개서 쓰는 해상도가 다르다는 말을 하잖아요. 달라. 그리고 실제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똑같은 시간도 어떤 사람은 우리 왜 영상에도 프레임이라는 게 있잖아. 옛날에는 뭐 15프레임 뭐 이러다가 언젠가부터는 뭐 30프레임, 그리고 요즘은 우리는 60프레임으로 찍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예전에 우리 촬영 기술이 떨어질 때는 15프레임으로 찍으면은 내가 이제 운전하면서 싹 뭘 했단 말이야. 나중에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그 중간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언젠가부터 우리가 60프레임으로 찍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30프레임도 거의 비슷한데 60프레임으로 하면 그래도 좀 더 매끄럽잖아. 그 영상에도 지금 보면 해상도, 시간을 얼마나 잘게 쪼개 쓰냐라는 거를 우리가 해상도라 그러듯이, 내가 말하는 해상도는 기본적으로 차를 조작하는데 시간을 쪼개는 능력. 왜냐하면 이런 얘기도 듣잖아.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눈 깜빡할 새에 벽을 막았다는 얘기를 하잖아. 그분한테는 눈 깜빡할 새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왜 그 사이에 막 브레이크도 한번 밟아보고 핸들도 한번 돌려보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이렇듯이 사람마다 시간을 쪼개 쓰는 능력은 다른 것 같고, 또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시간을 쪼개 쓰는 능력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내가 고민을 한 20년 전부터 했거든. 근데 그 이후에 만난 이 분야의 종사자들이 맞다 그러더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밝혀진 지 얼마 안 된 거잖아. 사람이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면은 시간을 분해하는 분해능이 높아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이제 내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밝혀졌어,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보면, 와, 나 그 얘기 듣고 소름 끼친 거 알지? 나는 그냥 막연히 나는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나는 그런 전공자가 아니잖아. 근데 그 얘기 듣고 나보고 그 사람이 그랬어.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의학자였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는 거야.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런 것 같아서 내가 그걸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부터 조작 해상도라고 하겠어요. 이 조작 해상도가 참 유감스럽게도 운전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전을 가르치러 가보면은 조작 해상도가 높은 사람이 있고, 기본적으로 낮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조작 해상도가 높으면은, 물론 우리 딱 들어봤을 때 해상도라는 거는 낮은 것보다 높은 게 좋은 거잖아. 그러면 누구나 다 조작 해상도가 높고 싶거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미 뭐라 그럴까. 근데 이거는 나도 아직은 뭐 규정을, 그게 뭐 타고난 건지, 연습으로 되는 건지, 또는 뭐 좀 더 긴박한, 아주 긴박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렇잖아. 또 똑같은 사람도 매 시간마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인데, 조작 해상도가 높은 사람은 아무래도 필요한 순간에 차를 필요하게 조작할 수가 있겠죠. 차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어떤 조작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인식을 못하면 해상도가 낮은 거야. 그러니까 해상도는 출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입력에도 있는 거지. 그냥 입력조차도 시시각각 변하는 건데,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빨리빨리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 필요한 어떤 정보가, 이 순간에 어떤 정보가 들어왔는지를 해석을 해서 빨리 아웃풋을 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입 출력에는 전부 해상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이해가 되고 나면 머리 좋은 독자는 지금쯤 다음 이야기가 뭐로 갈지 예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이 조작 해상도에 따라서,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차량 포맷하고 연관을 짓는다 했잖아요? 탈 수 있는 포맷이 또 달라져요. 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조작 해상도가 조금 느린 사람 있잖아. 조작 해상도가 조금 느린 사람은
FF, FR까지 탈 수 있어. 근데 FR도 엔진이 점점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해상도가 낮은 사람한테는 좋은 차야. 이 사람들한테 정말로 좋은 차야, 이게. 근데 거기서 조작 해상도가 조금 더 높아지면은 이제 FMR이나 RMR이 좋다는 소리가 좋아질 수도 있지. 근데 또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조작 해상도가 높아지면 그러면 무조건 남보다 빠를까? 그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조작 해상도가 높다 그래서 물론 평균적으로는 남들보다 빠른 거는 맞고 조작 해상도가 높으면 일단 사고가 안 나겠구나. 사고가 안 나고 레이스를 하면 완주율이 높겠죠. 그리고 평균 랩이 일정할 거고 어떤 상황이 되든. 근데 조작 해상도가 높다 그래서 조작 해상도가 낮은 사람보다 베스트 랩을 낼 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동차 시합에서 베스트 랩은 살짝 조작 해상도가 떨어져야지 더 베스트 랩 나는 경향이 있어. 왜? 살짝 떨어지는데 살짝 더 밀어가지고 그냥 방치했을 때 기록이 나는 경향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예선은 맨날 빠른데 본선은 완주가 안 되는 사람들이 해상도가 낮은 운전을 하고 있는 거야. 야, 이게 해상도에 대해서 얘기를 진짜 다 풀어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는데 내가 괜히 이 주제를 꺼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어쨌거나 조작 해상도가 근데 이게 FF가 좀 애매한 게 FF가 살살 타면은 조작 해상도가 아주 낮아도 되는 거는 맞는데 FF를 또 세게 타기 시작하면은 의외로 조작 해상도가 FR보다 높아야 돼. 이것까지 이해하려면은 FF로 시합을 해봤어야 될 텐데.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접지력이 낮은 타이어하고 접지력이 높은 타이어하고 누가 더 높은 조작 해상도를 요구할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낮은 타이어요. 그렇죠. 네. 접지력이 낮은 타이어가 더 조작 해상도, 그러니까 운전 해상, 조작이라고만 하면 안 되겠다. 입력도 있으니까 운전 해상도라고 할게요. 그 접지력이 낮은 타이어일수록 운전자의 해상도가 높아야 돼요. 그럼 이제 이해가 좀 가나요? 그래서 왜 자동차 시합들을 슬리그로 하는지 알겠죠?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이런 드라이버가 있어. 내가 놀랬던 적은 운전을 가르치다가 참 나도 많은 거를 깨닫게 되는데 M3 같은 거 운전 강습 가르치러 가면은 운전자가 딱 운전을 해. 근데 내가 옆에서 봤을 때는 조작 해상도가 약간 떨어져. 근데 그래도 다 잡혀. M3 정도는 잡혀. 그러면 이제 M3를 가지고 이제 뭐 오버 안 나고 막 정말 완벽하게 잘 가. 완벽하진 않아 사실은. 내가 봤을 때는 완벽하진 않은데 잘 가.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리고 기록도 뭐 그 정도 해상도만 가져도 엄청난 기록은 차의 출력 높이고 타이어만 조건 맞추면은 엄청난 기록을 낼 수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분들이 가끔 돈이 거기서 재력이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되게 그거 살 사람은 재력이 좀 더 좋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포르쉐를 간단 말이지. 그럼 뭐, 카이맨도 갈 수 있고, 911 GT3 가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이상하게, 거기 가면 멘붕 확 오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하면, 저는 근데 이미 알고 있어요. 저하고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알지만은, 다 갔는데, M3를 잘 타는 장반이 911을 딱 사가지고 내가 그러죠. 나는 그 사람 아니까, 선생님은 오늘 엄청난 좌절을 맛보게 될 겁니다. 내가 미리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 정도 타는 사람이면은 프라이드가 대단하거든. 이게 또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옛날 얘기야. 이게 다 뭐 2000한 7년도 이때 얘기야. 이건 또 뭔 개소리야. 이 새끼 건방진지는 않았지만 진짜 생각보다 더 건방지네. 이런단 말이야. 진짜 한두 세션 타고 나면은 다 그 사람들이 다 얼굴에 써있잖아. 트랙 가면은 멘붕이 와 있어.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물어보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보고 물어봐요. 내가 내가 선생님 운전 해상도를 뻔히 옆에서 봤는데 이 차가 안 될 거를 뻔히만 보인다. 그러면 속에 이거지.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남의 차를 이렇게 막 타게 된 게 이제 그렇게 타게 된 거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내가 또 딱 보면 나는 근데 신기하게 그걸 타면 딱 돼. 내가 알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2006년, 2007년에 포르쉐 911을 내가 어디서 타볼 수나 있어요? 없지. 근데 딱 내가 타면 나는 된다. 자, 그게 나도 모르게 나는 조작 해상도가 조금 높았던 거지. 근데 뭐 그때가 그렇다고 지금만큼 해상도가 높았냐면 그것도 아니야 또. 그래서 어떠한 정도의 조작 해상도를, 운전 해상도를 가지신 분은 그 어느 포맷까지가 상한선일 수 있어요. 그 위의 포맷, 예를 들어서 차가 더 빠른, 더 운전자의 조작 해상도를 요구하는, 그게 사실은 이제 가벼운 MR이야. 차가 가벼울수록 운전자에게,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접지력이 떨어질수록, 그러면 이제 빗길이나 눈길은 더, 그러니까 랠리 드라이버가 계속 이질을 하고 있잖아. 거기서 랠리 드라이버 미쳤다고 이러고 있어. 그냥 가만히 꺾고 있으면 빠르다며, 가만히 있으면 빠르다며. 근데 왜 랠리 드라이버는 막 이러는데, 그거는 그만큼의 조작을 해줘야 돼. 랠리 드라이버한테 거기서 왜 핸들 흔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뭘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사고 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완전 못합니다. 알겠죠? 아니면 대꾸도 안 할 거야 아마. 그치? 너무 이거는 질문이
그래서 좀 대꾸도 안 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내가 이걸 글로 썼지. 사실 우리 카페에다가 글로 써가지고 이제 조작 해상도별 차량을 내가 쭉 분류한 적도 있거든요. 한 십몇 년 전에 이미 그런 글을 내가 쓴 적이 있어요. 그거를 이해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나는 어느 정도의 차를 탈 수 있겠구나. 근데 그거를 내가 또 말을 잘못했다. 왜냐하면은 본인들은 모르더라고. 본인이 본인의 운전 해상도를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운전 해상도라는 거는 더 해상도가 높은 사람이라야지 자기보다 낮은 해상도의 사람들이 단계적으로 보이지, 나보다 해상도가 높은 사람의 운전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꾸 핸들을 흔들어요라고 말을 한다는 거지. 핸들을 흔들거나 또는 페달도 보면은 왜 어떤 드라이버는 윙 하잖아. 근데 해상도가 높은 드라이버는 윙 이런 식이 되잖아. 이 소리만 들어도 해상도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 지금 내가 했던 이런 말이나 생각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진짜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래서 오늘 UPD한테 영상을 남기자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비스꾸리한 주제로 누군가가 먼저 말을 해버리면 내가 또 그거 따라한 것 같잖아. 근데 나는 따라한 게 아니에요. 근데 혹시라도 뭐 국내외를 막론하고 누가 먼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면 제가 그거를 보고 따라했다는 오해를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지인들은 알지만 나는 집에 TV도 안 보고 컴퓨터 있는데 유튜브도 별로 안 봐. 심지어 어느 정도 안 보냐면 우리 채널도 내가 잘 안 봐.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독서를 하지 않아요. 내가 얘기했죠. 독서를 하지 않는 이유는 게을러서예요. 내가 하는 말들은 나는 어디 책을 읽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오랫동안 고심해왔던 주제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언제 한번 하고 싶었는데 그걸 오늘 했어요. 이게 얘기하고 나서 영상을 찍고 나면은 내가 그때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또 안 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항상 지나고 나면 아쉽더라고. 근데 뭐 그런 거 있으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여러분이 또 질문 달아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내가 부가 설명 또는 부연 설명을 한 영상을 이제 시시각각 찍어서 영상 개수를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조금 여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감독님은 제일 어려운 차가 어떤 포맷의 차인가요? 제가 제일 어려운 차요? 네. 사실은 내가 옛날에는 FF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FF가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공교롭게 FF 차로 다 우승을 했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뭐 어떤 포맷이 어렵냐고 하면 참 없다고 말하면 반맛이 나가지고 지금. 그나마 제일 다루기 힘든 차량. 제일 다루기 힘든 차량. 네. 더 쉽게 질문해서 그러면 예. MR이 더 어려운가요? 아니면 RR이 더 어려운가요? RR이 더 어려워요. RR을 한 개로 타면 더 어려워요. 그럼 RR이랑 FF를 비교하면 어떤가요? 이거는 어렵고 쉽고 문제가 아니라 RR이 더 개떡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RR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내가 RR을 또 이렇게 하면 또 911 타는 사람들이 많잖아 요새는. 옛날에는 내가 911을 엄청 욕했거든? 근데 그때는 대한민국에 911 타는 사람이 몇 명 없어가지고 별로 안티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911이 많이 팔렸잖아. 911은 로드 투어로서는 진짜 기가 막혀요. 근데 이거를 레이스카로 쓰는 건 좀 그래, 나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해.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반론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포르쉐 911 카레라 컵도 있지 않냐. 그죠? 카레라 컵 원메이크도 있는데 그거는 말이 되냐 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개떡같아. 왜냐하면은 카레라 컵이 돈 아끼려고 해서 그렇지 정말 돈 안 아꼈으면 918 컵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야? 지금? 카레라 GT 컵. 그러면 그런 거 했겠지 원래는. 근데 그건 돈이 너무 비싸게 들어서 안 한 거고. 그거에 증명이 되는 것 중에 하나도 네. 최신 911이 될수록 자꾸 엔진하고 변속기가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근데 안으로 들어가도 그래도 MR을 그러니까 그렇잖아. RR이 MR스러워지긴 했지만 그렇잖아. 왜 RR이 MR스러워져야 되지? 여기서부터 MR이 더 좋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지. 그렇죠. 맞죠? 감독님이 항상 주장하던 게 포르쉐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게 또 거기서 증명이. 포르쉐는 아주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게 911을 단종시키려고 그랬다니까. 80년대에 이미 911을 단종시키고 그 대체 차종으로 928을 만들었잖아요. FR로. 근데 928이 먼저 단종됐다는 게 문제지. 근데 이제 아까 FF 얘기했지만 FF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FF를 가지고 빗길이나 눈길을 달려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나름 조작 해상도도 또 요구한단 말이지. 그래서 FF를 설렁설렁 타고,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 차를 설렁설렁 타고 그 차가 어떻다 하는 거는 그 옛말에 있잖아.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 그러나? 그런 거밖에는 안 되는 거고, 그 차를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경험해보고 나면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팀에 코치가 있잖아. 김 코치가 나한테 한 말이 있는데,
FF 차의 슬릭이 아닌 우리나라 원메이커는 다 슬릭이 아니라 도로용 타이어로 하잖아요. 도로용 타이어를 끼운 상태로 레이스를 하면은 우리 김코치 얘기로는 아마 유럽의 WTCC 경기 선수가 와도 못 이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 아, 이거 뭐 듣는 사람들은 진짜 이게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운전의 내용이 보이면 그 경기가 뭐 세계 경기든 동네 경기든 그게 상관없이 내용을 봐야 돼요. 근데 내용을 본다는 게 운전의 내용을 본다는 얘기야. 운전의 내용. 이게 자꾸 오해를 해서 그래. 근데 운전의 내용이 보이면은 뭐 세계적으로 제일 권위 있는 시합이 그래 좋아. 뭐 아까 뭐 ETCC, WTCC 이런 거는데 그거 봐도 별거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 자리까지 그 사람이 간 어떤 사실 그게 실력으로도 있지만 운도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유럽에서 태어났잖아. 그 아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런 기회를 가져볼 기회조차 없었어, 그지? 그거는 우리가 아직 안 겨뤄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동네에서 무슨 아바떼 시합 한번 해본 거 가지고 지금 WTCC 선수한테 막 한다고 막 이렇게 비웃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비웃을 수 있어. 왜냐하면 내용이 안 보이니까 그 사람은. 근데 그 내용이 보이고 나면은 WTCC도 별거 없구나. 또는 한국에서 정말 스파크 원메이크라는데 이 선수는 정말 이것만 하기는 되게 아깝구나 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기냐에 대한 어떤 사람이 근데 국제 경기 이러면 권위에 주눅이 들기는 들어. 그건 그래. 근데 그런 권위에 관계없이 내용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면 세상이 또 조금 다르게 보이겠죠? 그러면 그런 눈이 생기면은 자동차 시합도 훨씬 재밌게 볼 수 있는데. 안타깝죠? 그게 보이면은. 그거 얘기하니까 원래 자동차 경기의 최고봉은 포뮬라1이잖아. 근데 포뮬라1 역사를 봐서 난 이제 옛날 드라이버들의 영상을 요즘 볼 수 있잖아요? 보다 보면은 판지오 형님. 판지오 선수는 나보다 훨씬 옛날 사람. 판지오는 형님이 맞아요. 매뉴엘 판지오인가? 분명히. 판지오나 마이클 슈마허, 그 이후로는 또 누구 있었지? 옛날 F1 선수들은 참 잘했어. 그러고 보면은. 많아. 옛날 F1 선수는 수도 없고, 최근에는 루이스 해밀턴 정도를 보면은 조작 해상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조작 해상도가 높아요. 근데 유감스럽게 최근 F1 보면은 왕년의 유명 레이서의 아들들이 출전하잖아. 왜냐하면 옛날 F1 레이서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거든요. F1 레이서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에 대한 거는 90년대에 영국에 니겔 만셀이라는 F1 드라이버가 있었거든. 이 양반이 F1 2시즌인가 3시즌 해가지고 우승도 몇 번 했어. 그거 은퇴할 때 F1에서 번 돈으로 뭘 산 줄 알아? 영국에 있는 골프클럽 샀다 그랬어. 그러니까 골프클럽이 한 1,000억 정도 간다고 난 들었거든, 그 당시에. 그런데, 자, 그런 분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 자제를 또 레이서를 시킨단 말이야. 왜냐하면 알잖아. 이거 잘하면 돈 많이 버는 거. 그래서 그렇게 유명 레이서의 2세들이 지금 포뮬라 하는 거를 내가 인캡을 본 적이 있는데, 얘들은 빠르게 가는 방법은 정확히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해상도는 현저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 내가 그걸 보고 나서 F1을 볼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해상도. 그러니까 F1이 점점 머신도 공력이 세지고 이 타이어 접촉이 높아져가지고 점점 그 해상도가 낮아지고 있더라는 거야, 드라이버가. 그러면 그 사람이 제 아무리 F1 드라이버일지라도 글쎄 나는 인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인정 못해요. 그게 뻔히 보이는데 그걸 인정할 수는 없어요. 저것이